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실은 가리거나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감추면 감추려 할수록 더욱더 강한 빛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6일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이첩했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예. 확실히 똑같은 첩보 문건입니까? 첩보 문건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입니다. 4페이지, 4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건은 검찰이 압수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 그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돼서 토착 비리가 유착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 한쪽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시장 비서실장의 측근 비리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2페이지 이상. 맨 마지막엔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 내용. 그 내용들이 쭉 그대로 사실관계처럼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입수한 이 그 첩보 문건 내용을 보면은 법률적으로 어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런 없습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하명을 해 수사하게 했거나 수사를 유도하는 법률적 내용이 없고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 내용만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검찰이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울산 경찰에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증거를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래서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이 문건을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청와대를 엮어서 타격을 주기 위한 계획된 공작 수사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홍 수석 대변인이 공개한 문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총 4페이지 분량 문건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김 전 시장 측근이 지역 건설업체 사장과 유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불법 인사 개입 등의 비리 의혹, 김 전 시장 형 동생과 관련된 비리 내용 등인 겁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두 번째 부분의 경우 모든 인사에 모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매와 관련해 비서실장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구매를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는데요. 특히 홍 수석 대변인은 해당 문건이 경찰 수사를 유도할 만한 법률적 가이드라인 등이 명시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홍 수석 대변인은 울산시 내부 인사 비리에 대해 시청 근무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며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인사 비리 의혹 부분의 경우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앞서 비리 제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명 수사 논란을 키웠지만 전날 일반적인 지역 동향을 보고한 것뿐 기획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해당 첩보 문건에는 친여당 인사로 분류되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비리 의심 내용도 있다고 밝혀 하명 수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거꾸로 황운하 청장을 당시 음해하려는 문건도 있다며 브로커와 황운하 청장이 매우 가까운 지인 관계라고 하면서 도리어 김기현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 수석 대변인은 순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명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홍 수석 대변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관 비리와 검경 갈등 두 가지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건도 확보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희생을 하신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페이지엔 일자별 개요가 있고 진행 경과, 그리고 뒤에는 자기가 누굴 만났고 어떤 내용인지, 이분이 가서 경찰 내부 분위기, 검찰 내부 분위기, 해경 내부 분위기 등 해서 경찰, 검찰, 해경 등을 다 방문해서 직접 면담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사람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다며 검경 갈등 내용이 대부분이고 김 전 시장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홍 수석 대변인은 당시 검경 갈등이 너무 심해서 청와대에선 관심을 둘 만한 사안이었다며 검찰이 제가 보기엔 당시 이분이 내려가서 누굴 만났는지 현장 조사만 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분한테 어떤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아집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서도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 특감 감찰반원 수사관을 별건 사건으로 압박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온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러고도 특별수사관 장례식장에 가서 2시간 30분 동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제일 아꼈던 수사관이었다며 눈물까지 보였다는데 이건 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스토리가 아닌가요? 더 말해서 뭐합니까? 대한민국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이들은 역대 가장 추악한 검찰로 기억될 듯합니다. 최근에 하명수사라는 프레임 또는 하명수사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다른 사실들이 하나 두 개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의 시행권을 따도록 도와주면은 건설업자인 김모 씨가 30억 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은 2014년 3월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건설업자 김 씨가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김기현 전 시장 앞으로도 보내기도 했고 또 2016년 10월쯤에는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7년 6월에는 경찰을 찾아가 진정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하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수사 중 하나는 이미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서 검찰도 그리고 경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도 이번 의혹을 바라볼 때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